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린란 자연양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381번째 시간으로 인생학교 1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학교 1 희망샘. 이 책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다. 당신은 왜 일하는가? 돈 벌려고 하지 뭘 따져 물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다수이지만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 삶을 꿈꾼다. 인생 즐겁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면 참 좋겠다 하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해볼까? 쉬운 일인 것 같은데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좋은 직업을 구분한다. 고액 연봉을 보장해주는 직업, 정년을 보장해주는 직업, 철벽통 직업을 따지며 유망한 직업을 쫓으려 하기도 한다. 그 일을 시작하고 만족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다른 이들이 칭송하는 조건들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면 그 일은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정말 나다움 정체성에 부합하는 일을 만나서 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직업이기도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전에야 성취감 따위 필요 없이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가업을 하는 것이 당연했다지만 산업화를 이루고 과업이 세분화되었듯 일의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생계를 꾸리는 일이 아닌 영혼을 담는 원대한 일을 찾기 시작했다. 천직을 찾고 싶다고 하는데 그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졌다. 너무 많은 선택지를 두고 과부하에 걸린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가장 합리적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워졌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에 따르면 너무 많은 선택권이 자유 대신 무기력을 초래하고 결정을 한다고 해도 만족감이 떨어진다고 한다. 2만여 개가 넘는 직업 중에 어떤 직업이 가장 적합할까를 떠올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막막한가. 생각해보면 내가 선택한 커리어 컨설턴트라는 직업이나 카운슬러라는 직업이 아닌 다른 직업을 택했다면 나는 또 다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었겠다 생각한다. 하지만 십수년 이 일을 해오면서 내 선택은 꽤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고 만족하려고 해왔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괜찮지. 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취감을 얻고 있으니까 말이다. 책에서는 너무 이런 나이에 진로를 선택한다 하는 것이 무리수라고 꼬집는다. 25세야 진로 목표를 세우고 착실히 준비해오며 조금 늦은 선택이었을까 생각하지만 그에 앞서 삽질했던 시간이 있었기에 이 길로 들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 늦은 선택이 아니었다 싶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고민하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선택한 길은 점점 더 확신에 차서 잘 해보고 싶은 일이 되었다. 직업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고 뭘 원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하려면 얼마나 막막한가. 정 모르겠으면 직업 심리검사를 해보라고 권하는데 개인적으로 심리검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검사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뾰족한 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검사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면의 나를 더 면밀히 분석해야만 알 수 있다. 세 번째 장에서 우리가 일하는 이유를 5가지로 꼽는다. 돈을 벌기 위해,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 기여하기 위해, 열정을 따르기 위해, 재능을 활용하기 위해. 돈과 지위라는 외재적 동기요인과 기여, 열정, 재능이라는 내재적 동기요인이 충족된다면 천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모두를 충족하는 직업이라는 것이 있기는 할까? 커뮤니티에서 월급이 적지만 워라벨이 있는 일과 워라벨은 꽝이지만 월급이 많은 일 중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고민이라는 게시글을 본 적이 있다. 정해진 답이 어디 있을까? 답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돈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면 은근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있는데 솔직해지자 돈 많이 준다는 것을 굳이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다고. 돈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돈과 소유가 많을수록 기대치가 높아져 만족은 더 떨어진다. 존재가 아닌 소유를 통해 성취감을 찾으면 갈수록 공허해지고 갈증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고 돈을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 돈은 몇 순쯤 되려나.
사회적 지위는 자존감을 높이는 요소이다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기도 한다. 사회적 지위를 쫓으면 돈도 자연스럽게 따를 것이라는 가정하에 책에서는 꼬집기를 지위가 아닌 존경을 얻으라 한다. 존경받아 완전하고 중요한 존재로 느낄 수 있다면서 하긴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존재를 인정받는 것에서 이루어지므로 사회적 지위가 아닌 내 존재, 직업적 존재를 존중받는 것으로 태도를 바꿔보아도 좋겠다. 개인적으로 내 일이 세상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 그리하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도 하다. 개인적 만족을 넘어서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직업적인 만족도가 높다 하는데 역시 그런 차원에서 만족도가 높은 듯 싶다. 생각해보면 그런 직업이 따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일에 대하여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재능을 이용해 성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라 한다. 전문적 지식과 스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면 전문화는 가능하다. 조심해야 할 것은 실정이라고 꼬집는다. 지루함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을 덜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직업적 정체성은 필요하지만 사실 인간은 여러 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평생 한 직업만 가지겠다는 것은 무리한 뚝심일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 분야에 도전해보면 어떨까? 르네상스 제너럴리스트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그런 화가이자 엔지니어이자 과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음악가였다. 여러 직업을 차례로 경험해보는 것은 어떨까? 연속 스페셜리스트 인생은 길고 내 안의 잠재력을 발현하고 싶을 때 과감히 시도해 보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동시에 여러 직업을 병행하는 것이 훨씬 매력적이다.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고민하라는 방법은 꽤 쓸모있다. 신중하게 머리로 구상만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나와 맞는지는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충분한 탐색을 위한 안정된 시기 동안에 가능성 있는 일들에 살짝 발담가보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영감을 얻는 것이다. 별거 아닌 시도를 하지 않아서 알 수 없다 한다. 지구상의 인구가 약 76억 명이다. 이해하기 쉽게 조건에 따른 유형으로 묻고 구분하지만 사실 개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다. 누군가의 성공한 삶을 부러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저마다의 타고난 소명과 잠재력을 꺼내 얼마만큼 만족하면서 사느냐의 문제로 바라보게 된다.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평생의 돈이 보장된 직업을 버리고 자유를 찾아 떠난 이의 삶도 멋지다. 소박한 삶을 살다가 능력을 발휘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삶도 멋있다. 열정을 다해 절실하게 매달려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이의 삶은 어떻고? 인생학교 1에서는 성취감을 주는 직업의 본질을 생각하게 한다. 그 본질에는 의미, 몰입, 자유가 존재한다. 이 조합으로 우리는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돈이나 사회적 지위도 외면할 수 없지만 직업의 본질이 갖추어진다면 돈이나 명성은 부차적인 요소가 된다. 사람들은 천직을 찾는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기억해야 할 것은 천직은 찾는 것이 아닌 키워가는 것이다. 운명 같은 만남을 기대하지만 사실 가치 있는 목표를 추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결국 저자 또한 천직을 찾는 것에 대한 대단한 비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책 속에 직접 고백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행동을 취하는 것을 강조한다. 끝. 좋으면 좋아요,